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1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신사임당의 중요한 포인트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 17, 18, 19, 20 거기에 대한 엑기스 강의를 하겠습니다. 킥코치의 제 4강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자, 먼저 16강은요. 우리가 썸네일은 한 번에 3개 정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썸네일은 수시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썸네일을 순서대로 올려봐서 제일 많이 썸네일이 나오는 그 3개 중에 하나를 올려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썸네일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죠. 썸네일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보통 우리 유튜버들이 썸네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썸네일과 시청자들이 봤을 때 그 관심 있어 하는 썸네일이 다르거든요. 썸네일을 보고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썸네일 3개 정도를 만들어 놓는다는 걸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 뽑기 중,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문장을 뽑을 때,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대 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썸네일 문장 구조를 봤을 때 기대 심기가 있어야 되고, 증거 제시. 어떤 증거,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문감이나 공감. 요 3가지가 없으면, 그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변형을 시키거나 다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원고에, 우리가 쓰는 그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한 원고에 단 1회라도 썸네일 내용을 넣는다. 즉, 원고를 쓸 때 썸네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썸네일 제목과 그 원고 내용에 그 썸네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단 한 번이라도 넣으면은 사람들이 그 썸네일과 원고 내용이 일치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썸네일을 이제 만들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썸네일 제목을, 주제를 넣을 때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돼요. 썸네일 내가 제목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이 좋을까? 나 머릿속으로 서치를 한 다음에, 즉 머릿속으로 이렇게 계속 한번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썸네일을, 이렇게 유사한 썸네일이 없나 싶어가지고 검색을 할 때 훨씬 찾기가 쉬워요. 미리 썸네일을 이렇게 만약에 찾아놓고 거기에 어떤 내 주제를 넣었을 때는 굉장히 썸네일이 많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한번 그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한번 머릿속으로 서치를 해보고 그려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미리 썸네일을 찾아놓으면 내가 썸네일을 여러 가지 썸네일을 봤을 때 머리가 복잡해요. 어떤 거를 맞아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이미지 사이트를 찾아보고 내 영상에 부합한 썸네일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썸네일 디자인을 또 할 때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꾸미려고 하는데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그냥 이게 좋겠지 저게 좋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해서 그 썸네일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럴 바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뭘 넣는다기보다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썸네일은.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썸네일이 높은 것을 벤치마킹 하거나
우리가 벤치가 마킹을 못한다면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썸네일, 그러니까 썸네일 중에 성과가 높은 썸네일과 제목을 미리 수집해 놓는 거, 이거 꼭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17강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에 꽉 중심을 갖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보여주는 방식, 촬영하는 방식이 순서가 있어요. 왜 보여주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보여줄까, 이 단계가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왜 보여주고 싶은 것과 어떻게 보여주고 싶은 것의 단계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 한 개당 촬영 한 개가 필요해요. 유튜브는 하나의 영상에 하나만 보여줘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영상에 뭐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것저것 보여준다 그러면 그냥 시청자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긴다고요. 그냥 막 편하게 막 그냥 막 넘기면서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명심해야 돼요. 하나의 영상에 하나만 보여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고에 맞춰서 촬영을 하게 되면 요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 영상을 막 섞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원고를 작성해 놓고, 그러면 더 손해를 봐요. 최대한 하나의 내용을 한 편에 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얼굴 공개를 했지만, 왜? 내가 신사임당 유튜브 돈만 보고 하는 유튜브 37강을 들었다는 걸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얼굴로 보여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보여줬지만, 만약에 나같이 어떤 요런 방식이 아니고 굳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면 얼굴을 늦추는 걸 최대한 늦추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또 추천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뉴스 채널을 보면 그 앵커가 그 굉장히 그 아주 정형화된, 아주 그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끔 카메라 감독들이 이렇게 그 뉴스 앵커를 보면 이렇게 되게 편하게 보이게끔 이렇게 아주 잘 맞추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맞출 때는 365 버전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로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그 365 버전 파워포인트에 투명도를 눈높이에 맞춰서 구도를 잡아주는 그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유튜브 검색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그 우리가 뉴스 채널 보는 그 썸네일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찍는 영상과 그 뉴스 채널에 있는 앵커의 눈높이를 그대로 그 투명도를 잡아가지고 맞추면 아주 보기 좋은 위치에 그 썸네일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위치를 맞추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시청자들이 보기에 편하게 맞춘다고 맞추는데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 파워포인트 투명도를 유지해서 맞추면은 굉장히 아주 그 보기 좋은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18강. 나 같은 경우는 갤럭시 S10 5G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갤럭시 S10 5G를 쓰면서 좋은 점이, 굉장히 아주 기본적인 세팅을만 해도 그냥 카메라가 크게 불편 없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 보야 M1DM 이 마이크, 요거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를 보면 그냥 그 갤럭시 S10 5G에 마이크 역할도 하면서 충전도 되는 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10 5G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이 편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뭐 얼굴에 그림자라든가 그런 것도 없애주면서 잘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갤럭시 S10 5G 갤럭시 폰을 쓰면 컴퓨터에 바로 꽂아 쓸 수 있는데, DCIM이라고 들어가면 바로 외장 하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가성비가 좋고, 직접 촬영하면서
편하게 그거를 편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원고에 맞는 자료 화면을 찾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 촬영이 큰 장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유튜브를 보면 그 화면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리거든요. 소리가 뭐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들리거나 작게 들리거나 크게 들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내용이 좋아도 그냥 신경질나서 나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리의 중요성이 중요하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보야 M1DM이라는 장비가 한 25,000원 되는데 요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주변 촬영할 때 주변 전자기기는 모두 끄는 게 좋고요. 물론 창문 커튼은 치고 그러고 찍는 것도 훨씬 아주 좋은 촬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득이 안 되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딱 봤을 때 이런 거를 시청자들이 봤을 때 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모두 빼는 게 좋아요. 도움이 안 되면 모두 뺀다. 그리고 대본을 보고 촬영을 한다. 그리고 반복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요소는 모두 뺀다. 요거를 항상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그게 영상이 됐든 소리가 됐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요소는 모두 뺀다. 그리고 바로 21강으로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19강, 20강은 화면을 보여주면서 하는 어도비사의 프로미어 프로를 실제로 실습을 하는 장면이, 즉 필요한 부분만 실습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19강, 20강 신사임당에서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어도비사의 프로미어 프로라는 거를 다 배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우스갯소리고 배우다가 죽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임당이 자기가 써먹는 부분에서 보여주는 것도 19강, 20강 두 강에 걸쳐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직접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21강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21강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면 유튜버 검색창에다가 이제 그 검색어를 입력하게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로 뭐 책이 됐든 뭐가 됐든 그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면 필터 조회수를 클릭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검색어에다가 어떤 문장에다가 좋은 문장에다가 내가 그 조회수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검색어를 앞에 넣던 뒤에 넣던 가운데 넣던 그거를 넣어서 우리가 그 문장 구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자꾸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캠핑이다 그러면 너무 범위가 커요. 축구다 그러면 그것도 범위가 크고,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뭐 유튜버 책 아니면 뭐 유튜브 캠핑, 유튜버 독서 이런 거를 검색해야지만이 유튜버 채널 중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채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튜버 알고리즘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확실하게 그 공식 유튜버 채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채널 시청 시간과 클릭을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러니까 채널 시청 시간 클릭 수를 어떻게든지 높여야지만이 우리 영상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는 클릭과 채널 시청 시간을 어떻게 늘릴까, 그거에 좀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튜버 조회수를 조회수를 높이려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처음에 그 어떤 내 채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검색 강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죠. 검색을 처음에 해야지만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채널이 노출이 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22강 넘어가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는
검색 유입을 통해서 시청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어요. 클릭률과 동영상 시청 시간이 그 알고리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유튜브 공식 설명이에요. 21강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명심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검색하게 되었을 때 모든 탭에 시청 지속 시간이라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믿고 검색률과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검색 유입은 조회수와 상관이 없이 관련도 수이기 때문에 관련도 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는 검색 유입을 유도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련도 순을 하고 연관되는 채널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검색 유입을 유도를 하고 나서 관련도 순을 알고리즘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노출을 시켜주니까요. 그리고 명심할 게 있어요. 어떤 채널이든 큰 채널이라고 해서 검색 유입을 상단에 올리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채널이 큰 채널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유튜브 홈 화면, 처음에 그 유튜브를 켰을 때 보여지는 그 홈 화면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면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큰 채널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맨 위에 올려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홈 화면, 즉 유튜브 채널을 켰을 때 보여지는 그 홈 화면에 추천받기 위해서는 채널과 관계없이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즉 시청 시간과 클릭에 의해서 그 상단에 노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회수가 높은 채널을 그 유튜브 알고리즘은 그 유튜브 홈 화면에다가 띄우지 않는다. 이거를 굉장히 기억해 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티스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공식 채널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시청을 해 두면 나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티스에 들어가서 공식 채널을 시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을 이제 찍고 나서 그 보면은 본문 내용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본문 내용은 2줄 정도 문단 이상을 넣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무조건 2줄 이상은 넣어야 되겠다 해서 그 유튜브 그 내가 찍은 채널 그 본문 내용 작성란에 2줄 이상 넣는 게 좋아요. 근데 본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NS 링크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예 이걸 노출시켜 주진 않아요. 직접 작성하지 않는 한. 그리고 링크를 손님을 끌거나 뭐 요즘 인기 동영상을 찍어서 내 동영상과 관련이 없는 영상을 찍으면 검색 유입은 물론이고 내 채널도 아예 망가져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와 계절성에 관련된 단어를 본문에 넣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막 쭉쭉 얘기를 했지만 오늘의 키코치 4강은 여기서 끝내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바로 키코치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